감독입니다. 조성규라고 합니다. 이 모모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극장인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이게 안 좋아요. 이 GV 하기가. 그래서 외국에서 예전에도 배우분들 오시면은 여기서 항상 GV를 꼭 했었는데 오셨나 보네요. 예, 박규리 씨랑 서준영 씨 모시고 GV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V를 하다 보면 배우분들이요 목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두 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네,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먼저 두 배우분들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정 역을 맡은 박규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와요 여기. 네, 나비 역을 맡은 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 오늘 GV를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아마 세 번 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나 이런 것들보다 이제 먼저 이번에는 궁금하신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또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영화 보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뭐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맨 앞줄. 예. 마이크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셔야지. 예,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스시 선생님이 나오는 부분이 저는 도대체 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왜 그 부분에서 나오셨다가 다시 그러니까 회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왔는지 솔직히 저는 좀 너무 뜬금없다라고만 느껴져서 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그냥 좀 매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 부분만큼은 그죠? 예 너무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더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그 질문하신 게 답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그 장면을 넣었다고 할까?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묻히기만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책을 보던 소설을 뭐 읽던 뭐 음악을 듣던 굉장히 관습화된 행동 중에 하나가 이해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나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최대한 친절하게 관객들에게 뭔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야 된다면 굳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 영화 자체를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스시 선생님은 실제로 국수집 사장님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우리 드라마로 생각하면 많잖아요. 가시다가 뭐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는데 웬 할머니가 구해주셔서 그 할머니와 같이 새로운 살림을 차려서 국수 가게를 하고 있었다.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도플갱어였다. 뭐 베로니카 일중생활처럼 처음부터 이 할아버지가 두 분이었는데 아니면 또 출생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쌍둥이였는데 헤어져 살았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의 어떤 메시지를 조금 넣어놓고 싶었어요. 자꾸 관객분들이 영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영화를 이해하면서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느껴지는 대로 다 다르니까 그거였습니다. 서준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답을 잘 했나요? 좀 길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언제 또 나랑 GV 한다고? 네. 네, 말씀하시는 게 더 맞고요. 이해 전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예, 우선 배우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제 라디오에서 서준영 씨께서 자신은 기존에는 뭔가 캐릭터가 있고 센 캐릭터를 해왔는데 착한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영화에서 충분히 착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는 감독님의 다음 작품에서는 나쁜 캐릭터를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두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점이 더 쉽게 연기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박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전 영화에서는 일본어로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한글로만 연기를 하셨는데 그 연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연기함에 있어서 느낌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규 씨한테 질문을 하시고 싶어서 저한테 질문. 그러면 제가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 질문은 뭐 어떻게 대답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착한 쪽을 했을 때 더 수월하다 해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악한 쪽을 연기했을 때가 더 수월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같이 네. 두 작품을 한 제가 좀 이따 말씀해 네, 연기함에 있어서는 네, 저는 둘 다 저 있을 것 같아요. 저인 것 같고. 네. 네. 내가 도와줄까? 궁금한 게 여기 이대인데 왜 이렇게 남자분들 많아요? 토요일이라서. 제가 보기에 서준영 씨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연기는 사실 자기와 반대 극단에 있는 연기를 할 때 배우로서 뭐 희열을 좀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악의 꽃이라는 영화를 지지난달에 찍을 때 정말 계속 뭐 약 먹고 욕하고 뭐 두드려 맞고 막 이러는데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물 만난 고기 같다. 너무너무 잘한다. 명배우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준영이가 착해서 이 어떻게 해야지까 같은 연기를 할 때는 이런 캐릭터의 연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평소에 행동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잘 하는데 연기자로서는 인간 서준영은 이 착한 나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약쟁이 그 역할로 나오는 약쟁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준영이가. 네, 전혀 상관없는 규리 씨. 그냥 기본적으로 뭐 한국어로 연기를 하든 일본어로 연기를 하든 현장에서 연기할 때 느낌은 비슷했어요. 어쨌든 일본어 대사라고 해도 저에게는 외국어지만 어쨌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본어 연기를 했었을 때가 조금 더 뭐랄까 많은 그냥 대사 자체에 연습이 필요했죠. 저는 완전 네이티브 아니지만 네이티브처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연습할 게 더 많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마이크 전달 좀. 네. 제가 아까 괜히 저 혼자 떠들었네요. 이렇게 질문이 많으신 걸 모르고 죄송합니다. 저기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나비 대사에서 진심으로 원하면 보이고 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정이 엄마 영화를 보는 거였고요. 배우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밀크티 정말 비법이 있는 거예요. 밀크티의 비법은요. 그냥 분위기가 좋은 데서 밀크티를 먹으면 밀크티가 맛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영국 가서 먹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저희 또 그렇잖아요. 분위기 따라서 춘천 닭갈비는 춘천 가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고, 물회는 또 강원도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서울에서 먹으면 똑같은 물회인데도 진심으로 원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이 영화가 많은 입소문이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어디든지 가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고 또 이 따뜻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봐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연기 작품들을 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제 소망입니다. 저도요.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진짜 게릴라 지구를 해서라도 네, 마늘 1만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서준영 씨가 굉장히 영화 드라마 뭐 쉼없이 찍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소문난 다작 배우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본인은 쉬지를 않고 계속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해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루를 못 쉬어요. 가만히 못 있고 그러니까 왜? 그거를 좀 긴 얘기라서 그러면은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왜 그래왔는지. 그 화가분 만나서 네. 멘토를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준영 씨가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멘토분을 만나서 본인의 고민을 많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냥 저는 배우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은 준영 씨가 활동을 할 시간이 훨씬 많은 배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저것 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조연도 해보고 단역도 해봐야 주인공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규리 씨도 예전에 이제 아역으로 많이 활동하다가 이제 카라 활동하고 이제 배우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규리 씨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정말 이게 너무나 이게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박규리 씨도 많은 연기를 해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기 남자분. 네. 좀 진지하면서도 약간 엇나간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왠지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게 생각났거든요. 만나고 헤어지고 또는 제가 어떤 척하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뭐 이해 없는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만남보다는 헤어짐이 익숙하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짐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계속 가까운 분들이 떠나니까, 뭐 가족 중에서도 떠난 분이 계시고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언젠가 여기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헤어지면 무엇이 남을까? 누군가가 나를 추억해 줄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까?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었는데, 1년 지나니까 1년 추도식, 추모식 이런 거 했어요. 2년 되니까 또 하는데 조금씩 줄어들어요. 3년 되니까 조금 더 줄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추모 모임에 나간
온 사람들은 안 나온 사람들은 또 뭐라 욕을 해요. 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있는구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있는 게 또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그거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은 나의 현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영화에 이제 글을 쓰고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게 결국은 다 똑같은 하나의 그 연결고리성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정이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왜 헤어지는 게 두렵지 않다고, 왜 언젠가는 또 만날 거다. 이것이 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만난다는 게 꼭 그 사람 그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만남 헤어짐을 어마어마하게 겪겠지만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뭐 가족과의 만남 그냥 그 시작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난 순간부터의 만남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이별 그게 헤어짐. 그래서 그냥 인생 자체가 저는 만남으로부터 헤어짐 이 긴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늘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고맙게 늘 찾아주시는 팬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가 살면서 만나고 또 인연을 어떻게든 맺은 거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 숨쉬고 있고 같은 시간을 또 공유하고 있고 사실 영화 자체에서 어떻게 헤어질 거라고는 묻지만 그 헤어짐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잘 헤어지는 건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헤어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에 1분 1초를 최선을 다하면 그게 뭐 인연적으로서도 아니면 내 긴 인생에 있어서도 그게 좋은 만남과 이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저 이제 첫 번째도 별로 안 좋고 끝에도 별로 안 좋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과 최근에 저랑 같이 연기한 박정민 씨가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걸 봤는데 이게 두 가지 책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너무 저도 소심하거든요. 너무 인식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다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 만나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 사실 되게 서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좁혀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잃어버린.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가 이 공간이 없어도 그 공간이 존재하고 있어도 그 공간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 네. 앞에 남자분. 마이크 이쪽으로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 끄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감독님이 이 영화 시나리오를 배우님들한테 줄 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서준영 씨하고 박유리 씨를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 고양이가 특성이 제가 영화에서 본 모습은 되게 조용하고 한 곳에 있기 좋아하고 그런 모습인데 보통 고양이가 그렇게 가만히 있거나 그렇게 조용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한 곳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저 멀리 가 있고 그런데 고양이 캐스팅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배우님들은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영화 속 주인공이나 아니면 시나리오 어떤 장면이나 어떤 씬을 보고서 이 영화에 출연해야겠다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나는 꼭 이 배우랑 이 영화를 꼭 찍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영화를 작업을 물론 감독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예전에 영화 이제 연출하기 전에 제작하고 뭐 이럴 때도 보면 감독님들 중에서 대표님 이 배우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몇 년을 그 배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삼고초려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해주세요 이런 성격도 아니고 그 이게 다 나름의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규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지금 2번의 영화를 같이 찍은 것도 뭐 제가 처음부터 규리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규리의 캐릭터에 맞는 시나리오를 쓴 것도 아니고 이 시나리오도 5년 전부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썼었고 그 중간중간에 뭐 생각했던 배우도 있었고 원래 하려고 했던 배우들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제가 배우들한테 굳이 얘기도 안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은 그 배우를 누구를 생각을 해서 그 배우 될 때까지 내가 뭐 그 배우 스케줄을 기다리고 이런 거 자체가 제 인생인데 내가 누구 인생을 기다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준영이도 그렇고 규리 양도 그렇고 규리도 그냥 2015년, 16년 이 2년 동안 제가 제일 작업을 같이 많이 한 배우들이거든요. 규리 양도 2작품을 했고 서준영도 연속해서 얼마 전까지 또 2작품을 했기 때문에 뭐 내년이 돼서 또 2사람이 다른 감독을 만나서 다른 영화를 하고 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영화를 하더라도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예, 또 언젠가 또 만나서 또 작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자면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항상 근처에 있고 가깝게 보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하고 작업을 계속 하고 싶었고 한 거였죠. 네. 그 질문 말고 또 뭐 있었죠? 고양. 아 고양이요? 캐스팅 비화는 없고요.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서 찍다 보니까 고양이가 말을 잘 들었고 저 고양이가 배우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 때문에 방송이 안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기자 시사하고 나서 KBS에서 연락이 와서 KBS 뉴스에서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육사처럼 고양이를 자 여기 놓고 뛰어! 이렇게 뛰기도 하고 진짜 많이 찍었는데 방송에 못 나갔습니다. 뉴스에.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나갔으면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연기를 하대요, 제가 좀 그러지 않았나요, 좀? 네. 네, 시나리오를 먼저 하세요. 네, 밝은 영화라서 준비할 때도 제가 웬만하면 무거운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근데 결정은 늘 감독님이 하시는 거고요. 네, 저도 제 인생이니까 제가 매달렸고요. 네, 뭐 저도 제 스케줄이고, 네. 또뭘 그래서 근데 정말로 저는 이렇게 이 영화를 하고 싶다보다는 이 영화 오픈했을 때 영화를 부천에 처음 봤거든요. 봤을 때 아 이거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컸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볼 때 제가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그 반려견을 떠나보냈던 그 경험이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어요. 제가 2아이를 이제 시간차를 두고 떠나보낸 적이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갔고 하나는 사고로 갑자기 1살 만에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평소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별에 어떻게 해야 정말 이별을 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저도 가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이정희가 나비를 통해서 엄마를 보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실 판타지 영화잖아요. 판타지 영화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내서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동화 같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 영화에서도 나중에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규리 씨 얘기 듣다가 깜빡했네요. 진행해야 되는데 질문도 드디어 질문이 다 끝났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떠들면 되는 건가요? 아니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언제든 손 들어서 질문하시고요. 시간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네. 어떻게 헤어질까라는 제목을 사실 왜 내가 이 제목을 지었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을 내가 언제 지었나? 이것도 잘 생각도 안 나고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제목이 딱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이 영화의 전체적 어떤 이야기나 톤이 그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이게 사람에 따라 경험적으로 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계속 축적이 되고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일상이 되고 결국 나도 떠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 영화에서는 가장 큰 주제라고 해야 될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앞으로도 뭐 영화를 또 찍을 것이고 뭐 또 이미 영화를 한 편 찍었고 개봉 안 한 영화를 이제 준영 씨랑 찍었는데 이런 스토리에 이런 이야기는 다시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스토리를 쓰고 뭐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밝고 좀 이전에 했던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주절주절 하면서 배우분들한테 질문할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기 서준영 씨는 그 멜로 연기라고 하시는 연기를 많이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나요? 많이 했어요. 뭐? 저 대다수의 드라마에서 멜로만 했고요. 드라마를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멜로 연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없죠? 네. 멜로 연기를 한 적이 없는 배우인데 멜로 연기를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연애를 많이 하든지 무엇일까요? 저 데뷔작부터 되게 멜로 연기로 시작했어요. 그건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영화 스크린에서는 저 캐스팅 되면 저거 누가 죽어나가고 누가 마약하고 있고 막 계속 그래서 사실 계속 19세였었고 여기 왔을 때도 계속 19세만 마크를 달고 왔었는데 처음이에요. 영화 12세를 달고 이거 처음이라서 네. 그래서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승전 많은 관객은 좀 그렇고 네. 그러면 이 비슷한 질문을 박규리 씨한테도 한번 할게요. 규리 씨는 어째 하다 보니 저랑 이제 두 작품을 했는데 다 앞에 두 개 연애는 확실한 멜로고 이거는 확실한 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멜로의 범주가 좀 들어가 있는 영화잖아요. 개인적으로 장르 영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죠. 어떠세요? 네, 뭐 장르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를 그렇게 제가 많이 해보지 못했잖아요. 시도를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뭐 영화, 드라마, 뭐 기타 뭐 또 어떤 뭐 작품을 떠나서 지금은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규리 씨가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장영실에서 액션 연기를 했어요. 혹시 보셨죠 다?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하는 영화는 그나마 덜한데 드라마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웃겨요. 네. 근데 또 저랑 같이 할 때랑 너무 다른 무언가 모습이 보이니까 되게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특히 이제 걸그룹 이렇게 무용을 많이 해서 몸을 잘 쓰다 보니까 저런 연기도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액션을 계속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걸그룹 치고는 몸을 잘 못 쓰는 편이에요.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걸 밝혀야 이게 좀 그러니까 액션 할 때도 사실 되게 많이 좀 고생했어요. 액션 스쿨도 처음 가봤었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말도 처음 탄 거예요? 말 타는 거? 네, 말 타는 것도 처음 탔고요.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타라고 해서
아, 연습도 안 하고? 안 했어요. 못했어요. 서준영 씨 말 타는 연기 한 적 있죠? 예, 말잘 좋아해요. 저 드라마에서 예, 사극 많이 했어서 안 떨어졌어요? 낭만 친구는 딱히 없었어요. 말하고는 또 잘 지내네.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저희가 계속 앞으로 한 5분 정도 더 저희가 9시 50분에 끝낼 거예요. 7분 남았거든요. 네, 질문이 고갈되셨군요. 네. 저도 얘기가 고갈된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아까 계속 압구정에서도 한 얘기가 있고 월타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다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박관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계속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시는 게 국수집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저 그건 다 예상을 했었고요. 제가 좀 관객분들한테 오히려 궁금했던 거는 이게 종교관하고 세계관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저희 집도 그렇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저희 집은 다 기독교 집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사실 윤회라든지 이 영화 보면 뭐 윤회에 대한 부분 뭐 고양이 귀신 나오고 막 동물 귀신 막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어릴 때 하면은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너 믿음이 부족하다고 저 무릎 꿇겨놓고 이제 또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자꾸 영화에 넣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계속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하려다 보면은 본질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관하고 세계관이 부딪히는 게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종교관은 분명히 기독교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말든지 아니면은 그 세계관에 맞는 종교로 가든지, 그러니까 절에 가야 되는 거죠. 이 영화의 가장 세계관에 맞는 종교관을 찾으면 절에 갈 수는 없고 절은 그냥 놀러 가면 좋지만 거기 가서 힘들게 막 108 뭐 이거 절하고 이런 못 하겠거든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영화를 하는 동안 또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 영화를 하고 싶어 하던 여배우분이 계셨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분이 이 영화를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종교관과 이 영화의 세계관이 부딪힌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이제 그 여자분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셨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난 뭐냐, 우리 부모님은 지금 다 필리핀에 선교사시고 나도 어렸을 때 지금은 나이롱이 됐지만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시면서 자신의 종교관과 이 영화의 세계관이 뭐지? 이 감독 무슨 무속신앙인가? 요즘 한참 유행하는 이 그런 식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아니 뭐 이거만 따지고 완전 무속신앙이잖아요. 토테미즘에 막 물건에 막 잔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양이 귀신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뿐이지 이게 저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한 번쯤은 관객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얘기했고요. 이제 박효리 씨와 서준영 씨가 각각 2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그 대선 이런 거 토론할 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 쓰겠다가 1분 동안 얘기하고 1분 얘기하고 1분 해도 되고 네. 지금부터 2분 동안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왜냐면 부천 때부터 해서 어쨌든 관객과 만나는 자리는 이 영화가 더 이상 상영 안 하고 뭐 더 이상 볼 기회가 없으신 건 아니지만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이 얘기할 기회는 이 시간이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두 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2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1분 30초씩 하세요.
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러 찾아와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냥 요즘 사실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뭐랄까 수위도 세고 뭔가 파격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저는 그랬어요. 전에 뭔가 그런 조금 더 파괴적이고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힘들었을 때 저는 그런 영화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따뜻하고 동화 같고 뭔가 정말 로맨스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현실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남 얘기 같고 꿈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막 내 스스로가 그런 파괴적인 것들을 찾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도 굉장히 그런 안정적인 마음가짐과 뭔가 이런 또 서서히 추워지는 이런 날씨에 좀 따뜻함을 찾고 싶을 때 보면 참 좋을 영화라고 생각이 됐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잔잔함을 찾고 싶고 이 영화를 보고 막 해석을 하고 답을 구하고 이 장면은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했나를 구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보고 나왔을 때 정말 감독님도 그 국수집 씬을 찍으면서 요구하신 것이 이 영화가 끝나고 나가면서 다들 국수를 먹고 싶게 먹어라 뭐 이렇게 욕을 하셨을 만큼 그냥 나가면서 진짜 뭐 요구 욕이 아니라 욕이요. 네, 그랬을 만큼 그냥 만약에 나가면서 진짜 국수 먹고 싶다, 뭐 스시 먹고 싶다 이런 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의 감상이라면 그게 정말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로서 네,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잘 보셨어요. 서준영 씨. 좀 대미를 장식하는 자 60초만 주셔도 돼요. 네, 영화는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말하면요. 영화는 스크린으로 볼 때와 집에서 IPTV를 볼 때와 요즘 핸드폰 볼 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스크린으로 볼 기회가 저희 영화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쪼록 저는 이 영화가 조금 가슴 설레고 좀 내가 보신 분들은 하여금 내가 조금 더 풋풋해질 좀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나고 뭐 나가셔서 국수든 뭐든 스시든 네. 뭐 그냥 드시면서 먹는 순간 가장 행복하잖아요. 네, 그냥 영화를 보시는 순간부터 식사를 하시는 순간까지 그냥 오늘 되게 재밌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잘 맞췄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늦었으니까 네, 참 집에 돌아가셔서 네, 좋은 시간 지키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네.